안녕하세요, 토무룩입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쉐보레 차량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조회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갑니다. 제 생각보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총 3개의 쉐보레 관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트래버스나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의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댓글들도 조금씩 달리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댓글이 달리면은 조회수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약간 변태도 아닌데 기분 좋게 그 댓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쉐보레 차량 중에 좀 한 대를 골라서 단점들을 지적하는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알페온이고요, 제가 신차로 구입해서 5년 동안 타고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저나 제 아내나 알페온이란 차 5년 동안 이 차를 타면서 정말 만족스럽게 차를 타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 10년은 더 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주행질감이 아주 돋보이고요, 실내 공간이나 MVH 등의 상태도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아마 기회가 된다면 이 차에 대해서 장점들만 또 골라서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만족스러웠던 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뭐 단점의 시간이니까 안 좋은 점들만 찝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단종된 이 알페온에 대해서 그 단점을 자꾸 찝는 이유가 있는데요, 알페온에서 보여줬던 단점들이 그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여러 크루즈라든가 이코녹스 같은 망작들의 비슷한 단점이 보이면서 한국 GM의 판매량이 지금 많이 꺾인 상태거든요. 즉 한국 GM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쟁 차량에 대한 분석 등 시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국 GM은 알페온을 출시하면서 사실상 국내 준대형 시장을 타겟으로 정했거든요. 3리터 엔진을 탑재했고요, 6단 오토 미션을 매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륜구동이고요, 정확하게 준대형 세단의 포맷을 가져다 썼거든요. 이 시장의 볼륨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는요, 준대형 시장뿐만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 시장의 전반에 엄청난 지분을 쥐고 있는 그랜저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차의 성능이나 편의사항 등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랜저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착된 편의사항들이 알페온에는 상위 트림으로 가야 이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달려있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조작해야 됩니다. 브랜드의 플래그십인데 이걸 수동으로 조작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단종 직전에나 달아줬습니다. 송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상위 트림에서나 고를 수가 있고요. 그랜저라는 차량이 왜 잘 팔리는지를 잘 분석했다면은 이런 것들은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별게 아니잖아요. 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거, 이 점은 좀 고쳐야 할 점인데 안 고쳤죠. 두 번째로 가격 정책이 좀 이상합니다. 알페온은 3리터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먼저 탑재되었었고요, 2.4리터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나중에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추가되었고요. 라인업이 그랜저와 일치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따라서 두 차량의 성능차는 사실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초기 알페온은 말도 안 되는 변속 타이밍을 보여줬던 젠1 미션, 그러니까 보령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탑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한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고요,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연비 또한 그렇게 좋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가격은 그랜저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브랜드, 편의사항, 미션, 그랜저보다 안 좋은 점이 이렇게 막 부각되고 있는데 가격은 훨씬 비싸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성공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어떤 요구를 할 때 이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늦습니다. 무시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만함도 느껴져요. 쉐보레라는 브랜드가 한국에서는 분명히 도전자잖아요. 현대자동차에 도전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자, 미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막 이 미션 진짜 이상하다, 변속 타임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거 개선되는데 2년인가 3년 걸렸어요. 미션이 보완돼서
정말 괄목할 만큼 차가 좋아졌는데도 이미 차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바뀔 대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 대세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미지가 확 바뀌어 있으니까. 게다가 이것을 홍보도 잘 안 해줘요. 미션이 제논에서 젠2로 바뀌면서 확 주행 질감이 좋아졌다. 이거 그냥 정말 이 차에 관심 갖고 찾아보는 사람 말고는 어떻게 개선됐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데 차가 어떻게 팔립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그 뷰익 라크로스라는 차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알페온으로 만들어서 판 거거든요. 그 설계에는 그대로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고요. 배선도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30만 원만 더 주면은 크루즈 컨트롤을 달 수가 있었거든요. 겨우 3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차값이 얼만데요? 자사의 플래그십 세단인데 다른 차에는 벌써 다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런 편의사양을 단종 직전에나 달아주는 거는 정말 저는 그들은 한국 도로 사정에서 크루즈 컨트롤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걸 왜 자기네들이 이미 다 다른 차들은 다 달아가지고 사람들 다 잘 쓰고 있는데 브랜드에서 그냥 달아주기 싫다고 겨우 30만 원짜리 안 달아주겠다고 이렇게 뻗팅긴 거 보면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네 차는 북미에서는 그랜저가 아니라 제네시스랑 붙는 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한국이잖아요.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차량에서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편의사양, 요런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디자인이라는 거는 뭐 정말 월등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취향이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자면은 알페온이랑 그랜저랑 당시에 HG 그랜저였는데 솔직히 디자인이 어디가 위에 있는지는 그건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빼놓고 본다면은 제가 구매한 2014년식 같은 경우에는 미션이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주행 질감은 최소 제가 느끼기에는 당시 시승했던 그랜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차가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DC가 되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도 뭐 그랜저보다 조금 더 비싸긴 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편의사양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냥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차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알페온에 대한 매력을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차를 구매하였지만 보통 사람이 이런 거 뭐 따지나요? 그냥 딱 보고 많이 팔리는 차 뭐 저게 좋은가 보다 하고 사잖아요. 그리고 가격 딱 보면은 알페온이 그랜저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랜저 사죠. 제 직장 상사들도요, 한국 GM의 차량들 하면은 무겁고 기름 많이 먹고 비싼 차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별로 따지지도 않고 그랜저로 보통 많이 갔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만약에 출시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들이 어느 정도 조속하게 보완이 되었다면 과연 이렇게 망했을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니 알페온이 보여줬던 단점 그리고 그 이후에 망작들이 보여줬던 단점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에 아반떼보다 3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 비싸게 나왔었죠. 말도 안 되는 가격 정책, 급을 무시한 가격, 그리고 쫄딱 망했잖아요. 이코노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다 투싼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산타페급 가격을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이걸 누가 삽니까? 산타페 사지. 그렇잖아요. 게다가 여전히 한국 시장에 좀 적합한 모델들을 잘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시장 분석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시장에 마음이 떠나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시장이 완전히 마음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차에 대한 생산 라인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수입해서 들어오잖아요. 신차를 내놓기로 정부랑 약속을 한 게 있어서 신차를 계속 출시를 하고 있는데 생산 라인에 투자하기 싫으니까 계속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밖에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알페온 오너가 이야기해본 알페온이 망한 3가지 이유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저는 이 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고요.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댓글들을 다 읽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